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 성호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58살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수연에게는 매일이 버티는 시간이었죠. 여보, 오늘도 추워요. 혼잣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수연이었습니다. 전직 미술교사였던 수연에게는 그림 그리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캔버스에 붓을 대며 남편과의 추억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요즘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급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강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안 보던 사이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아요, 은주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성공한 내과 전문의였고 남편 민호와 함께 탄탄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반면 수연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수연은 자꾸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우리 집에 가끔 놀러와. 민호도 너 보고 싶어 한다더라. 은주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외로움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부인 그들을 보는 것이 더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자신의 현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아직 안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드라마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은주야, 민호 씨는 요즘 어때요? 아게? 맨날 집에서 혼자 술이나 마시고 있어. 나는 병원 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니까. 은주의 말에서 수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알던 은주와 민호는 그렇게 냉담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서로를 많이 아끼는 부부였는데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결혼 30년인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수연의 말에 은주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려? 수연아, 너는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구나. 결혼 생활이 어디 그런 거야. 그날 저녁 은주가 돌아간 후 수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은주는 그렇게 냉정해졌을까요? 예전에 따뜻했던 친구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아, 민호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은주 얘기도 하고. 사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의 남편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수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60세의 민호는 여전히 듬직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오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민호의 고백에 수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 역시 혼자 살면서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은주가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병원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주말에도 나가버리고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를 피해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인 은주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민호의 외로움에 대한 연민이 일었어요. 그리고 그 연민이 단순한 동정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제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연은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혹시... 수연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소영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찾으시는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 응. 곧 들어갈게.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줘. 전화를 끄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수연 씨. 집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호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떨렸을까요? 그리고 민호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연은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홀로 된 지 1년 여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고 민호는 그 친구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민호였어요. 수연 씨, 오늘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도. 문자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다가 그만둔 것 같았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낯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금지된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미완성으로 끝난 그의 문자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춘 걸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수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생필품을 고르며 걷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민호였어요. 민호는 혼자서 간편식품들을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간편한 반찬들 뿐이었어요. 민호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수연 씨. 여기서 만나네요. 혼자 장 보시네요. 은주 씨는요?
아, 은주는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혼자 온 거예요. 민호의 카트 안을 보니 대부분 혼자 먹기 편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수연의 마음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따로 사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민호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는데.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호의 얼굴을 비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근심이 만든 주름들이었어요. 민호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 은주는 항상 바쁘다며 대화를 피했고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솔직히 많이 외로워요. 집에 들어가도 은주는 자기 방에만 있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혼자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는 또 다른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은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승진하고 바빠지면서부터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예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수연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친구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예전의 은주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갑고 무관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가정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봤어요. 하지만 은주는 제가 뭘 말하려고 해도 귀찮다는 듯이 반응해요. 어쩔 때는 제가 집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위로하듯 가볍게 만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수연의 손길에서 민호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고 수연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어요. 죄송해요, 수연 씨.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친구의 남편을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민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수연 씨. 민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공감해주는 사람. 은주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따스함이 수연에게는 있었어요.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연아, 뭐해? 아, 은주야. 그냥 밖에 나와 있어.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민호도 집에 있을 테니까 셋이서 오랜만에 만나자.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럴게.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미묘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실이 다시 그들을 짓눌렀어요. 은주라는 존재가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 저희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주가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넘어선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은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고급 주택가의 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어색했습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요리 솜씨 좀 뽐내봤다. 은주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 요리에 관심 없던 은주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와, 은주야. 정말 대단하다. 바쁜데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병원 일 끝나고 서둘러서 만들었지. 민호도 요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말이야. 은주의 말에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손님이 오니까 갑자기 챙기는 척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은주는 계속 수연과 민호를 번갈아 관찰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예리한 눈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살기 괜찮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져요. 수연의 말에 민호가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은주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게, 너도 이제 새로운 만남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혼자 늙어가기에는 너무 젊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만남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요즘은 60대에도 연애하는 시대라니까. 은주의 말을 들으며 수연과 민호는 서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은주가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연이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은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수연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은주 씨가 왜 이렇게 친절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때 계단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수연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혼자 있으니 또다시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은주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저런 식으로 챙기지 않을 텐데.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의 말에 수연도 불안해졌습니다. 은주는 예리한 사람이었거든요.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저희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은주 표정을 보니까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너무 의식했나 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수연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민호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수연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수연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그의 외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솟구쳤던 감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새벽 3시 수연의 휴대폰에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연 씨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러실까 해서. 우리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문자를 보낸 후 수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만날 약속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남편의 휴대폰 문자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수연과 민호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둘만의 세상 같았어요. 수연 씨 어젯밤 잠 못 이루셨죠? 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호 씨도 그러셨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수연 씨 생각 때문이었어요. 민호의 고백에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남편 성우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수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호 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하지만 수연 씨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목말랐는지 깨달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해주는 눈빛 하나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우 오빠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은주 때문이죠. 두 사람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어요. 은주는 수연의 소중한 친구였고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죠. 그런데 수연 씨, 혹시 은주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그렇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은주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연아, 지금 뭐해? 아,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어. 어느 공원? 혹시 집 근처 그 공원? 은주의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위치를 묻는 걸까요? 설마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응, 그래. 왜? 아니야, 그냥.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민호 씨, 은주 씨가 혹시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은주는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30년을 함께 살면서 민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수연 씨, 저는 민호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주의 차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차가 공원 입구에 멈췄고 은주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연과 민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 민호도 여기 있네. 우연이다 정말. 아, 은주야. 민호 씨도 산책 나왔나 봐. 수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놓고 거리를 두었어요. 그래,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은주는 왜 여기에? 아, 수연이랑 같이 산책할까 해서. 마침 병원 일찍 끝났거든. 은주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의 얼굴이 붉어진 것과 수연의 당황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셋이서 같이 걸을까? 은주의 제안에 수연과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주가 중간에 서서 수연과 민호를 떨어뜨려 놓았거든요. 수연아,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래도 좋은 일이지. 밖에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은주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은주가 자신과 민호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민호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민호야, 수연이와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어? 뭘 말하는 거야? 수연 씨는 내 친구잖아. 그래, 내 친구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친해 보이더라.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예리함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 거야.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그럼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은주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민호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큰일 났어요. 은주가 우리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과 언제부터 친해졌냐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킬까 봐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은주가 의심을 풀 때까지는. 수연은 민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감정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최선이겠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쉽게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금지된 사랑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죠. 한편 민호도 집에서 술을 마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은주와의 사이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고 수연에 대한 마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시간 되면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은주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주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민호랑 무슨 사이야? 직격탄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주야. 민호 씨는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내 남편이야. 그런데 요즘 민호 행동이 이상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은주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었어요. 30년 우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오해야. 민호 씨는 그냥 뭐? 외로워서 위로해 준 거. 수연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은주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30년 우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은주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은주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수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도 잃고 사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은주와의 갈등 후 수연은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친구를 배신한 여자로 보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책하는 마음과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30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소영, 민호의 딸이었어요. 소영은 평소 수연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걸까요? 이모 안녕하세요. 소영이에요. 어머 소영아. 웬일이니?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밝고 발랄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소영을 만났습니다. 30세의 소영은 아버지를 닮아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모, 사실 부모님 일로 연락드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하게 싸우세요. 어제도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는데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과 민호의 일 때문인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혼까지 생각한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의 친구라고. 소영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확신을 가지고 민호를 추궁한 것 같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혹시 이모도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아버지가 요즘 이모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기에는 소영이 너무 순수해 보였고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나는. 이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요. 소영의 간절한 부탁에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소영과 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영아,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수연의 고백에 소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수연 이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정말 아버지와 그런 사이신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이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모의 절친한 친구잖아요. 소영의 질책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외로웠다고 해도, 아무리 민호가 좋았다고 해도 친구의 남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소영아. 이모가 너무 외로워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이모, 부탁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정말 망가져요.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파탄을 막고 싶은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부모의 이혼을 막기 위해 애쓰는 딸의 모습이 수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알겠어, 소영아. 이모가 정리할게.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영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이를 만났어요.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할 수는 없겠어요. 얼마 후 민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겠죠.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의 짧은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수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해외에서 사업하던 아들 지훈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비행기로 들어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만나서 얘기할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자신의 일 때문인 걸까요? 다음 날 공항에서 만난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2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엄마,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소영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이 지훈에게까지 연락했다니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네, 엄마와 민호 아저씨 일로요. 누나가 너무 걱정해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지훈의 말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일로 질책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엄마, 저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항상 새로운 만남을 권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실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되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 씨, 지금은 제발요. 정말 급해요.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민호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민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은주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신과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수연과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주가 병원에서 당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은주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민호야.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은주야, 어떻게 여기까지? 수연아, 놀랐지? 내가 올 줄 몰랐지? 은주는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은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지훈아,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모두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은주가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은주가 꺼낸 서류를 보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병원 진단서야. 6개월 전에 받은 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암 3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야,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 누구한테? 30년 동안 나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하던 남편한테. 은주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민호는 나를 귀찮아했어. 내가 일에만 매달린다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표했지. 그래서 거리를 둔 거야. 수연은 이제야 은주의 냉정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을 혼자 감당하느라 더욱 차가워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해 봤어. 내가 죽으면 민호는 어떻게 될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은주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떠올랐어. 착하고 따뜻한 내 친구. 민호가 혼자가 되면 수연이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모든 사람들이 은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수연과 민호를 가까워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희 둘을 자주 만나게 했어. 수연이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민호한테는 수연이를 챙기라고 했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낸 것도 다 연기였어?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너희가 너무 빨리 가까워져서 당황했거든.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은주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미래를 위해 계획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질투심도 들었던 것이에요. 은주야, 그럼 수술은 언제 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할 예정이야.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은주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너희가 동정 때문에 나를 챙길까봐.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인했던 의사 은주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엄마같이 생각했던 은주 이모가 이렇게 아프셨다니. 지훈이 먼저 은주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수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내가 미안해. 너희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용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30년 친구잖아. 민호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민호야,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때 은주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은주야. 내가 만약 못 견디면 민호 좀 부탁해.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되고 완치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민호는 혼자 살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해. 민호가 아내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은주는 계속했습니다. 수연아, 너도 혼자 살기 외로울 거야. 정말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그때는 민호와 함께해도 괜찮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남편을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은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수연아. 내가 진심이야.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은 지훈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러게. 은주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런데 엄마, 민호 아저씨에 대한 마음은 어떠세요? 지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은주를 돌보는 게 우선이야. 맞아요. 이모가 완치되시길 기도해야죠. 며칠 후 은주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과 민호, 소영과 지훈까지 모두 병원에 모였어요. 은주야, 수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수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나가면 민호 좀 챙겨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수술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나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주를 바라보며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민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으로 괴로워했어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은주를 본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다행이야. 민호야,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수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은주를 돌봤습니다. 30년 우정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 사이인데. 하지만 은주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은주 씨 상태가 어떤가요? 민호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이 보여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민호와 수연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해. 은주야, 무슨 소리야. 완치될 거라고. 아냐, 수연아. 나는 의사야. 내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 은주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은주야. 그리고 수연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은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한 달 후 은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소영의 전화를 받고 민호와 수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은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 힘내세요. 소영이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은주는 지훈도 불렀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 잘 돌봐드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자. 네, 이모.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은주는 민호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수연아. 내가 없어도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줘, 수연아.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은주야. 약속할게. 그날 밤 늦게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주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상주인 민호를 도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은주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며칠 후 수연은 민호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큰일 났어요. 은주가 우리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과 언제부터 친해졌냐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킬까 봐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은주가 의심을 풀 때까지는. 수연은 민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감정을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최선이겠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쉽게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금지된 사랑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죠. 한편 민호도 집에서 술을 마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이지만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은주와의 사이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고 수연에 대한 마음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시간 되면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은주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주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민호랑 무슨 사이야? 직격탄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주야. 민호 씨는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내 남편이야. 그런데 요즘 민호 행동이 이상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은주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었어요. 30년 우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오해야. 민호 씨는 그냥 뭐? 외로워서 위로해 준 거. 수연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은주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30년 우정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은주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은주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수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도 잃고 사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은주와의 갈등 후 수연은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친구를 배신한 여자로 보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책하는 마음과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30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소영, 민호의 딸이었어요. 소영은 평소 수연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었는데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걸까요? 이모 안녕하세요. 소영이에요. 어머 소영아. 웬일이니?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밝고 발랄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소영을 만났습니다. 30세의 소영은 아버지를 닮아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모 사실 부모님 일로 연락드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하게 싸우세요. 어제도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는데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과 민호의 일 때문인 걸까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혼까지 생각한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다고 추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의 친구라고. 소영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확신을 가지고 민호를 추궁한 것 같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혹시 이모도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아버지가 요즘 이모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기에는 소영이 너무 순수해 보였고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나는. 이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요. 소영의 간절한 부탁에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소영과 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영아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수연의 고백에 소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수연 이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정말 아버지와 그런 사이신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 이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모의 절친한 친구잖아요. 소영의 질책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외로웠다고 해도 아무리 민호가 좋았다고 해도 친구의 남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소영아. 이모가 너무 외로워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이모 부탁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정말 망가져요.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파탄을 막고 싶은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부모의 이혼을 막기 위해 애쓰는 딸의 모습이 수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알겠어, 소영아.
이모가 정리할게.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소영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은 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이를 만났어요.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할 수는 없겠어요. 얼마 후 민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겠죠.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의 짧은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수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해외에서 사업하던 아들 지훈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비행기로 들어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만나서 얘기할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자신의 일 때문인 걸까요? 다음 날 공항에서 만난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2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엄마,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소영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이 지훈에게까지 연락했다니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네, 엄마와 민호 아저씨 일로요. 누나가 너무 걱정해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지훈의 말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일로 질책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엄마, 저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항상 새로운 만남을 권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실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되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 씨, 지금은 제발요. 정말 급해요.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민호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민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은주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신과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수연과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주가 병원에서 당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은주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민호야.
은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은주야, 어떻게 여기까지? 수연아, 놀랐지? 내가 올 줄 몰랐지? 은주는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리고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은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지훈아,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 것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모두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은주가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은주가 꺼낸 서류를 보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병원 진단서야. 6개월 전에 받은 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암 3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야,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 누구한테? 30년 동안 나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하던 남편한테? 은주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민호는 나를 귀찮아했어. 내가 일에만 매달린다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표했지. 그래서 거리를 둔 거야. 수연은 이제야 은주의 냉정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을 혼자 감당하느라 더욱 차가워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해 봤어. 내가 죽으면 민호는 어떻게 될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은주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떠올랐어. 착하고 따뜻한 내 친구. 민호가 혼자가 되면 수연이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모든 사람들이 은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수연과 민호를 가까워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희 둘을 자주 만나게 했어. 수연이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민호한테는 수연이를 챙기라고 했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화낸 것도 다 연기였어?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너희가 너무 빨리 가까워져서 당황했거든.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은주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미래를 위해 계획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질투심도 들었던 것이에요. 은주야, 그럼 수술은 언제 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할 예정이야.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은주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너희가 동정 때문에 나를 챙길까 봐.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인했던 의사 은주의 약한 모습이었어요. 엄마같이 생각했던 은주 이모가 이렇게 아프셨다니.
지훈이 먼저 은주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수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내가 미안해. 너희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용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30년 친구잖아. 민호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민호야,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때 은주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은주야. 내가 만약 못 견디면 민호 좀 부탁해.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술 잘 되고 완치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민호는 혼자 살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해. 민호가 아내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은주는 계속했습니다. 수연아, 너도 혼자 살기 외로울 거야. 정말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그때는 민호와 함께해도 괜찮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남편을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은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수연아. 내가 진심이야.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은 지훈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러게. 은주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런데 엄마, 민호 아저씨에 대한 마음은 어떠세요? 지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은주를 돌보는 게 우선이야. 맞아요. 이모가 완치되시길 기도해야죠. 며칠 후 은주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과 민호, 소영과 지훈까지 모두 병원에 모였어요. 은주야, 수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수연이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나가면 민호 좀 챙겨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수술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나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주를 바라보며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민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으로 괴로워했어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은주를 본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다행이야. 민호야,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수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은주를 돌봤습니다. 30년 우정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 사이인데. 하지만 은주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은주 씨 상태가 어떤가요? 민호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이 보여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민호와 수연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해. 은주야, 무슨 소리야. 완치될 거라고. 아냐, 수연아. 나는 의사야. 내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 은주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은주야. 그리고 수연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은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한 달 후 은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소영의 전화를 받고 민호와 수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은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 힘내세요. 소영이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은주는 지훈도 불렀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 잘 돌봐드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자. 네, 이모.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은주는 민호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수연아. 내가 없어도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줘, 수연아.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은주야. 약속할게. 그날 밤 늦게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주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상주인 민호를 도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은주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연은 매일 민호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은주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민호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민호 씨, 식사는 하고 계신가요? 아, 수연 씨. 죄송해요. 신경 써주셔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내시면 은주 씨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수연 씨, 제가 은주한테 정말 미안해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민호의 후회 섞인 말에 수연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민호 씨, 은주 씨는 마지막에 행복해 하셨어요. 민호 씨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수연은 민호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은주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민호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친구와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갑자기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급히 민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민호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 씨 괜찮으세요? 수연 씨.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은주가 죽었는데 저는 왜 당신 생각이 자꾸 날까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수연 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수연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은주가 떠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민호 씨 지금은 슬픔을 충분히 느끼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주가 우리 보고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수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날 밤 수연은 민호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며칠 후 소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견딜만해. 수연 이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수연 이모요? 소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혹시 수연 이모와? 아니야 소영아. 그냥 돌봐주시는 거야. 하지만 소영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알고 있어 소영아. 하지만 내 엄마가 마지막에 수연 이모와 함께 하라고 하셨어. 소영은 어머니의 그런 당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요? 응, 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날 소영은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아버지 일로 찾아왔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니? 이모와 아버지가 정말 엄마의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수연은 소영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소영아,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모, 솔직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이모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세요. 혼자 있으면 계속 우울해할 것 같아요. 소영의 말에 수연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주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수연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은주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은주야, 우리가 왔어. 수연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수연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도 아내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각자 은주를 그리워하며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해 볼까요? 민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 씨. 은주의 허락도 받았고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수연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은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정말 괜찮을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은주가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민호 씨.
이제 시작해봐요. 수연의 대답에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몇 달 후 수연과 민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예식이었어요. 지훈과 소영도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지훈아.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소영아. 내 엄마 덕분이야. 결혼식장 한편에는 은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도 함께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은주가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어요. 수연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색하네요 민호 씨. 저도요. 하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죽음을 앞두고 은주의 행동이 옳았다면 1번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